네, 안녕하세요. 돌파감독입니다. 자, 오늘은 2026년 3월 8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둘째 주가 되겠네요. 둘째 주 관심 종목을 제가 한 몇 개 추려봤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하는 거, 그 다음에 시황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지 상당히 어려움을 또 많이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을 선정한 배경을 간단하게 그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전쟁이 그 발발한 시기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 잘 갔어요. 여기 뭐 5천이 넘네 만에 하다가 이제 6,300까지 훌쩍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8일이죠. 28일 날 이제 그 전쟁이 나서 이제 두들겨 맞은 거죠. 코스피가. 근데 이 정도에도 저희가 그 제가 지난 그 아니 그 맞이 전쟁 나기 전에 그 전주에 그러니까 넷째 주죠. 제가 관심 종목 올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2월 22일 날 이렇게 올려놓고 이때 잘 갔던 종목을 봐야 돼요. 지금은 이때 강했던 종목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 또 가장 반등이 빨리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요때는 저희가 이제 종가 베팅 한 게 롯데 손해보험을 2주에 했어요. 2주에 했고 그래서 이게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아마. 그때 요때 했거든요. 제가 올려주고 나서 이제 상용거 패턴 있죠. 상용거 패턴에 해당이 돼서 요날 종가 베팅을 했어요. 종가 베팅해서 이날 27%인가? 27.25 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요 상상인 증권을 하려다 말했는데 상상인 증권 요날 그러니까 25일 날 제 3차 상법 개정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재료 소멸인지 악재인지 재료 소멸인지 혹은 또 다른 시작인지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재료 소멸로 봤었는데 이게 그 다음날 또 날라갔어요. 상상인증권. 여기가 단일가 걸렸었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다음날 단일가 풀리면서 30분간 단일가 풀리면서 이제 상한가를 간 거예요. 요때가 이제 상법 개정,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날 통과되던 날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다음날 이제 상한가를 갔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2월 넷째 주 마지막 날에 잘 갔던 종목들이에요. 이게. 상업페인트도 결국은 갔죠. 상상인증권도 많이 나왔죠. 흥구소기도 갔죠. 포스텍 갔죠. 롯데손해보험 갔죠. 이건 다 이제 거의 이것도 이제 반등이 나왔고 이것도 많이 갔었죠. DS 인베스 필요사 관련죠. 그래서 전쟁이 이전 전쟁 나기 마지막 주에 종목 올라갔던 종목들을 잘 봐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지수를 먼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상 여기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약간은 징후가 있었죠. 뭐냐면은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너희들 뭐 이제 협상 시한 주고 뭐 이거 제대로 안 너희들이 그 기대에 안 맞으면 뭐 때린다 뭐 전쟁한다 뭐 이런 엄포를 많이 놨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의 주특기가 작년에 그 미드나이트 해머 그 작전에서도 6월이죠. 2025년 6월에도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홍구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갔었거든요. 여긴가? 이 정도인가? 그때도 그 저기 막 그 너 10일 기간 줄게 해놓고 10일 다 되기 전에 그냥 손빵 날려가지고 그 당황하게 만들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그래서 그 그때 이제 이 시장을 이끌었던 게 뭐냐면은 반도체. 그죠? 반도체였죠. 삼성과 하이닉스가 거의 뭐 이끌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에서 하루에 5조씩 빠져나갔고 증권 계좌가 하루에 뭐 몇만 개씩 만들어졌죠. 막 돈 싸들고 증권 다 찾아와가지고 계산하려고 2000년대 버블을 보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약간 좀 제가 생각하기엔 버블 같은 느낌도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 종가 베팅을 안 했었어요. 금요일 날 요거 분명히 뭔가 좀 조짐이 이상해서 근데 마침 또 금요일 날 지나서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이때 빵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막 올라갈 때 막 돈 싸들고 객장에 찾아와서 증권 계산하고 이때 돈 넣은 사람들은 이거 두들겨 맞아서 아마 그 좀 멘붕이 왔을 거예요. 해필은 왜 내가 사자마자 이러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는 경험이 있다면 감각적으로 아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됐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빠져서 이렇게 빠질 때에
저희는 이날 뭘 들어갔냐면 하이닉스를 들어갔어요. 하이닉스. 이걸 종가 베팅 했거든요. 하이닉스를. 이거 보시면 이날 종가 베팅해서 이거 10%인가 그렇게 올라갔죠. 10.2 이거하고 바텍을 했어요. 바텍. 이날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틀 동안에 거의 뭐 1000포 가까이 빠져가지고 이건 좀 너무 과하다 해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가 생각 대비해서 낙폭이 커버리면 이때는 시총 관련주를 하는 게 좋아요. 시총 관련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혼란한 시기에도 항상 그 지수가 반등 여러분들이 뭐 그 ETF 그러니까 코덱스 뭐 인버스나 레버리지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에는 종목을 할 때는 항상 반등이 크게 나오려면은 시총 상위주를 해줘야 돼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시총 있죠. 시총에 여기 이제 자 모르면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지수가 너무 낙폭 과대가 되면 반등도 빨리 나오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그 코스닥 쪽은 코스닥은 2차 전지 쪽 그죠?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주인데 제약바이오주가 별 볼 일 없는데 코어롱 티슈 요 놈이 또 강해요. 지금 굉장히 강해요. 그다음 로봇주인데 로봇주 많이 못 가고 삼천등 제약이 좀 많이 갔죠. 그래서 코스닥 쪽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죠?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코스피 쪽은 반도체 무조건 반도체 쪽만 하면 돼. 그러면은 적어도 잃지는 않아요. 이게 많이 볼 필요도 없어. 지금 그 시장이 화랑이면은 뭐 아무거나 사도 대충 다 올라가지만 지수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은 아무래도 시총 상위주가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오고 시총 상위주가 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개미들보다는 기관 A인들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감각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에 여러분들이 포커싱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해봤는데 이 종목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주에 한번 이슈가 있었던 걸 한번 보면은 일단 전쟁이 났죠. 전쟁이 나서 가장 약발을 받은 게 방산이에요. 방산. 그죠? 방산주가 약발을 받았고 특히 우리나라 이거 청궁2가 굉장히 검증이 됐죠. 요 청궁이 크게 보면은 이제 발사대가 있고 요격이죠. 발사대가 있고 그다음에 레이저가 있고 그다음에 요격 미사일이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요격 미사일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는 여기에 들어가는 다 부품 회사들이 여기다 납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발사대 어디입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레이저는 한화 시스템. 요거는 LIG 넥스원 미사일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발을 받았던 거예요.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요게 청궁2에 들어가는 아주 핵심 그 무기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여기에 이런데 이제 부품들 납품하는 것도 있죠. DIC, 센서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RF 시스템은 뭐 안테나, 레이더 뭐 이런 거고 DIC는 폭탄 뭐 이거는 스페이스 엑소 관련주기도 하죠. 그 요런 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투가 굉장히 그러니까 UAE로부터 이제 그 요번에 UAE가 많이 뚫렸죠.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공격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청궁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패트리어트 그다음에 이스라엘제 그 뭐지 그거 이스라엘제 그 쓰고 있고 그다음에 에어로인가 그거 쓰고 있고 그다음에 에어로가 아니고 뭐더라 그거 이름이 에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건 청궁 쓰고 있는데 요게 좀 저기 막 그 요격률이 적중률이 한 90% 이상 넘어간다고 해서 빨리빨리 좀 납품을 해달라 딸리니까 그래서 방산 쪽이 약발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가 전쟁 나면 일단 유가 상승되는 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뭐 하여튼 또 가스, GSE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갔죠. 이것도 반짝반짝해서 다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로 인해서 대체 에너지 태양광 요거는 좀 약간 제가 좀 의아해요. 좀 이게 의문인데
이때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쪽이 많이 올랐어요. 현대 에너지 솔루 아니 전쟁 났는데 태양광이 이거는 이제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이게 정부에서 말이 나온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석유가 필요한 거지. 이런 게 지금 풍력, 태양광 이게 지금 논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일단 이게 얘기 나와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 S에너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갔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그 이전에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기 이전에 최대 뉴스가 뭐였냐면은 현대차 그룹이 뭐였죠? 여러분들 기억나나 모르겠네. 현대차 그룹이 새만금에 구조 투자한다 그랬죠. 구조 투자해서 거기다 데이터 센서 만들고 뭐 태양광을 비롯한 데이터 센서 만들고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그때 모헨즈 갖고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주 갖고 그때 현대에너지솔 이게 상한가 갔어요. 이게 굉장히 강했었죠. 이게 이 뉴스가 있었죠. 근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요게 이제 유가 상승하니까 뭐 대체 에너지 어쩌고저쩌고 이게 간 건데 요거는 약간 좀 의외예요. 간 거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간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요거는 요거는 새만금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해운주 마찬가지죠. 흥화해운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곡물주도 영향을 받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지도 간단하게 볼게요. 자, 여기가 저 호르무즈 해외거든요. 여기가 길이가 짧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167km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왕복하는 그 구간은 길이는 그 좁은 구간은 한 33, 36 요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요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왕복 구간은 6km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좁대요, 이게. 그래서 여기를 막아버리면 뭐 다 봉쇄되는 거예요. 여기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 카타르 이런 석유는 안 되잖아요. 여기로 통과해서 요래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막아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영향받죠. 우리나라 두바이유 쓰고 있거든요. 여기. 여기를 막아버리니까 당장 유가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그 곡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로 가는 건 괜찮죠.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는 거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뭐 시중에 뭐 기름 미리 올랐죠, 미리. 그래서 그거 이제 정부에서 그 가격 올린 것들 조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는 이제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호실적에서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이 갔죠. 네오셈, 심텍, 이노스 첨단소재, 대덕전 이런 것들이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 쪽에 산업 가속화법이라고 있어요. 요게 제한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중국 의존도에서 이제 벗어나자 뭐 이래서 그 반사이익에 따른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전력 저장 장치, 2차 전지, SS, 뭐 ESS 이런 것들이 올라갔어요. 에코프로메디오, 한중 NCS, CIS, 성호전자 뭐 이런 것들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할 거냐 이거지, 뭘 할 거냐. 일단은 전쟁 관련주예요, 전쟁이죠. 전쟁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어떤 종목이 하루 이틀 오르냐 내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쟁이 전개가 어떻게 될 거냐, 즉 장기전으로 갈 거냐, 단기로 가는 거냐. 이거 단기전으로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장기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몇 번 제가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거 볼 때 이런 말 많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자, 전쟁이 안 끝났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잖아요. 이건 그냥 제 경험상이고 감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면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냐면 주로 막 격침, 뭐 초토화, 그죠? 막 항복, 뭐 사망 이런 끔찍한 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락이 돼요. 이러다가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협상, 그죠? 협상, 사과, 뭐 사과한다 뭐 요런 거 나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죠? 근데 이게 또 대세죠. 잠깐만요. 근데 전쟁이 지속되기 때문에 요렇게나 또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런 거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혹해가지고 지수가 이제 전쟁이 끝나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또 물리는 자리예요. 여기 또 따라 들어가면 또 물려요. 그래서 이제 뭐 전쟁이 뭐 다 끝나간다 뭐 이런 말은 좀 제가 볼 땐 좀 너무 이른 것 같고,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시장의 뷰는 장기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단기전으로 간다는 사람 거기에 하면 되겠지만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 그 근거는 이란이 신정체제 아니에요? 8천만이에요. 8천만이 넘어요, 여기가. 그리고 저기 막 혁명 수비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저기 막 그 아직까지 그 신정 체제를 대신할 만한 정치 주체 세력이 없어요. 거기는. 거기가 그 인프라 저기 막 그 교육열도 높고 어떤 이공계가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기술도 우리나라보다 사실 더 좋아요. 거기가 굉장히 그 괜찮은 나라인데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뭐 이런 데랑 차원이 틀립니다. 거기가 무기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장기전으로 간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한국석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건 언제든지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올린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과도하게 낙폭이 되면 그냥 다른 거 이런 거 다 때려치고 보지 말고 지수가 낙폭이 많이 되면 무조건 SK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걸 산다.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막 너무 저기 막 어떤 그 전쟁이 격화되면은 어떻게 돼요? 방산주는 일단 무조건 이거는 전쟁이 끝나도 계속 비전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방산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떨어져 주면 눌림 주면은 그냥 사도 크게 리스크는 없다. 전쟁이 안 나도 갈 수 있는 종목들인데 전쟁이 나버렸으니까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DYC도 이것도 방산주고 이것도 방산주예요. 방산주가 좀 많죠. DYC는 요 그 자회사인가 있어요. 자회사가 신세계 전공인가 하는데 폭탄 만들어요.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상한가를 갔어요. 이게 하나하나 보여줄게요. 차트를 보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한화 시스템 방산주죠. DYC 이게 여기 보시면 DYC는 뭐야? 자,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요거 신세계 전공이 자회사예요. 여기가. 근데 요게 신세계 전공 지분 100%를 인수하며 방산 사업 확장이 나서 요게 이제 폭탄 핵심 부품을 만드는 업체인데 그것 때문에 방산주를 엮여서 간 거예요. 이게 방산주로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이게 그죠? 첫상 그래서 올린 거고 센서비는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스페이스 X랑 관련이 있어서 올린 거예요. 방산주이기도 하지만 스페이스 X랑 관련됐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X가 원래 6월 달에 IPO 공개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뭐 더 미뤄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센서뷰하고 아까 발사대 있잖아요. 발사대 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우주항공 테마에 엮여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와 우주항공이 겹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눈여겨 봐두시면 여러분들이 떨어질 때 60선을 안 깨지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같이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 써놨죠. 요거 발사대,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스페이스 X와도 관련이 있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사료 이거 곡물 관련주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떨어져 주면 언제고 요동을 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안 끝나면 이런 것들은 반등도 잘 나오고 떨어지기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니까 좀 위험하다는 생각되시는 분은 안 하면 돼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런 거 SK 하이닉스나 떨어질 때 그냥 모으세요. 제가 이게 제일 안전해.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거 10% 이상 먹었지만은 이게 좀 안전하고 나는 이런 거 좀 즐기한다. 그러면 이런 거 해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는 소부장 쪽도 괜찮고요. 하여튼 반도체는 앞으로 유망하죠. 왜냐하면 올해 SK가 하이닉스는 한 영업이익 한 200조 정도 그렇게 잡는다니까 한번 봐야죠. 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5배 증가한 걸로 그렇게 목표치를 뒀는데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이거 언제 올린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코스피 7천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방산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반도체와 방산은 뭐 여전히 전쟁이 났음에도 잘 가고 있고 코스닥 3천을 가려면은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2차 전지 제약바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거 다 갔죠. 다 갔어요 이게. 지금은 이제 전쟁이 나서 좀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려면 반도체 소부장. 여기서 내가 네오셈을 얘기했죠. CXL 관련주.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 뭐 이런 거 있고 그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코오롱 TCG니 이게 코오롱 TCG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올 7월 달에
FDA 승인인가 뭔가 그거 있죠. 그 재료가 있어요. 재료빨이. 그 다음에 이거 무릎 관절염 치료 그거잖아요. 이거 미국에 있거든요. 코롱 티슈준이 델라웨어인가 어디에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차트로. 그 다음에 이제 한일사로 네오세븐 이거 반도체 소부장 방금 설명드린 거 그 반도체 소부장 쪽에 이렇게 그죠. 차트 모양이 나쁘지 않다. 그죠. 요거는 이제 올라오면 이제 오히려 여러분들 전쟁이 나서 기회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전쟁 때문에 못 갈 수 있거든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건 노려도 된다.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로 마찬가지 2차전지 쪽 그쪽이죠. 또 굉장히 강해요. 그죠? 전쟁이 났는데도 이렇게 강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눌러주면 해도 된다. 굉장히 시장보다 강해요. 이 종목은 이상하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코롱 티슈전 이거 보시면 굉장히 강하죠.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게 없어. 오히려 올라갔어요. 이게. 그래서 코롱 티슈전은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산업홀딩스 이건데 이거는 좀 상당히 제가 좋게 보고 있어요. 이건 지주사이기도 하고 3차 상법 개정안이 2월 25일 날 그때 개정이 국회에 올라가 상정이 됐었죠. 통과됐었죠. 그래서 그때 여기가 25일인가? 25일이요. 이때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거는 우리 산업 원래 요게 그것 때문에 지주사로도 간 것도 있고 실적이 되게 좋아요. 실적이 굉장히 턴어라운드 됐고 실적 턴어라운드 된 기본 바탕이 되는 게 우리 산업이거든요. 우리 산업이 요게 전기차 핵심 부품인 우리 PTC 히터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게 실적이 잘 나와요. 그래서 요 놈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좀 비전이 있다. 이게 지금 역배열구에서 정배열이 됐고 상한가를 때리고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기관이 안 팔았죠? 외국인 사고 있고. 요건 기관이고요. 기관 순매수, 요건 외국인 순매수거든요. 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을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탄력이 좋고 한번 갔다 하면 상한가 잘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눌러주면 찬스다 생각하고 한번 잡아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안 2월 25일 날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간 게 상상인증권이죠. 요것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닷컴 이트랩 우리 기법상으로는 닷컴 이트랩이고 눌러주면 노려도 된다. 그래서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잘 나오면서 언제든지 좀만 전쟁이 완화되면 다시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전쟁 나기 이전 2월 마지막 넷째 주 그때 종목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DS20 이건 내가 뺐는데 이건 뺍시다. 종목이 저는 관심 종목은 넣어놨지만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너무 많으면 안 돼. 그래서 삼화 페인트까지 요것도 보시면 이때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관심적으로 제가 아마 처음으로 올렸을 거예요. 이게 이때 회장이 별세를 했어요. 이거 메모가 돼 있나? 여기 있죠. 삼화 페인트 최대 주주인 김장은 회장이 급성 폐혈증으로 갑자기 별세하면서 회사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랬어요. 이래서 이게 여기 상한가를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종가 베팅을 했었어요. 한번. 여긴가 어디에서 한번 종가 베팅을 했다가 정리를 했나? 어떻게, 여긴가 하여튼 여기 어디에서 종가 베팅을 했어요.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상한가 두 방 치고 여기 신고가 있죠. 신고가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빠졌다가 전쟁 났죠. 그다가 다시 반등. 20선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죽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요때에 상한가 간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 뉴스예요. 반도체 관련주 상수 삼성 SDI의 반도체 패키징 핵심 소재 M&B 공급 소식의 상한가. 뉴스가 없었던 게 아니라 뉴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한가 갔고 적어도 또 한 번 정도는 뭐 여기까지는 갈지 모르겠지만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한 거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보면 다 좋은 종목인데 어떤 걸 살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수를 잘 봐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또 잘 보세요.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뭐냐? 지수가 급락하고 종목이 급락해버리면 SK 하이닉스를 1차적으로 공략을 한다. 이거예요. 전쟁이 격화되면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종목이 떨어지면 하나 시스템을 방산주, 하나 시스템이 아니고 방산주를 공략한다.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좀 등락폭이 세니까 요거는 그 좀 눈치 봐가면서 하고, 반도체 관련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산업홀딩스, 이거 다 제가 볼 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요건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요건 이제 개별주인데 반도체 영향이 있죠. 그래서 핵심은 반도체와 방산. 하여튼 요게 두 개. 제약, 여기에 지금 하나가 빠졌네요. 여기에 지금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 하나 써놓을게요. 이게 빠졌습니다. 코롱 티시진 요거 하나. 제약바이오주에서 요 놈을 하나 저기 관심 가져오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에서는 요거 코롱 요거 하나. 뭐 요 정도. 그 정도면 여러분들 뭐 그 혼란한 그 와중에서 종목 선정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건 일차적으로 이겁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종목이 하도 그 지금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갈 때는 확실하게 주도주가 어떤 거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지금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종목들이 뒤죽박죽 돼 있어요. 이때 이제 기관이나 외인이 매수하는 종목들 있죠. 기관이나 외인이 매수막지,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뽑아봤으니까 여기 있는 종목도 잘 보세요. 여기서 또 급등 많이 나와요. 제가 주는 종목에서 항상 급등이 많이 나온다는 거.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3월 8일 일요일 날에 다음 주 둘째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이번 그 참 혼란한 그 전쟁 국면에서 살아남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